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판단과 결단의 규제, 장량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량은 장자방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군주들이 자기의 모사를 일컬을 때 나의 장자방이다 이럴 정도로 그는 모사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한을 세웠던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고 나서 서한을 세운 3대 공신을 꼽을 때에 장량, 한신, 소하를 손꼽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장량은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 장량은 원래 전국시대 때 한나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 임금을 모신 재상이었고요. 아버지도 두 임금을 모신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한나라에서 재상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의 나이 20세 무렵에 한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는데요. 그는 한나라 부흥을 위해서 진시황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가산을 전부 다 정리한 뒤에 그 돈으로 용사를 하나 샀는데요. 이 철퇴로 진시황이 지나가는 마차를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진시황은 그 당시에 전국을 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남성인데요. 하남성 방랑사라는 곳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듣고는 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제의 마차는 6필의 말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후의 마차들은 4필의 말이 끌었기 때문에 황제의 마차를 구분하는 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습을 하러 가서 보니까 수많은 마차가 오고 있는데 전부 다 말이 4필이었습니다. 사실 진시황은 여러 번 암살의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미리 방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4필의 말만 끌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곤란해졌죠. 그래서 운에 맡겼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마차를 급습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진시황이 아닌 다른 신하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갖고 유력을 하게 됐는데요. 진시황이 죽고 그의 아들이 황제에 올랐을 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진승 5광의 반란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때 본인도 약 100여 명의 무리를 봐서 반란군을 일으켰지만 너무 명수가 적어서 결국은 유방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량은 생긴 것이 지금으로 치면 꽃미남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여인의 용모를 닮아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옛날 사람과는 좀 다르죠. 수염이 막 덥수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재상이었고 본인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병법에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실이라고 할까요? 그는 태공병설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태공병설을 공부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한 노인네가 앉아있다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다리 밑으로 집어 던지면서 젊은이 미안하지만 내 신발 좀 갖고 오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눈앞에서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장량이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재상의 아들이고 한나라에서 귀족인데 아니 그 꾀지지한 모습의 노인네가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 꾹 참고는 내려와서 들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한술 더 떠서 발을 쭉 뻗으면서 신겨주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량도 화났지만 꾹 참고 무릎을 꿇고 이제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찾았네. 자네는 내가 보니 인내력이 많으니 내가 좋은 책을 선물하겠네.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걸세. 5일 후에 새벽에 이 자리에 오게. 5일 후에 새벽같이 갔는데요. 노인네가 벌써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젊은 자가 노인네보다 늦게 오는가? 5일 후에 다시 오게. 그래서 5일 후에 더 일찍 갔는데 여전히 노인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니 일찍 오라니까 이렇게 늦게 오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네. 5일 후에 나보다 먼저 오지 않으면 책은 없네. 그리고 노인네가 사라졌습니다. 장량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4일째 밤부터 다리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먼 동이 터올 때 노인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넙죽절을 하니까 가슴에서 책을 꺼내서 주는데 보니까 태공병서였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게,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노인장, 죄송하지만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멀지 않은 황석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일세. 이름을 알아 무엇하겠나?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황석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태공병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전략에 뛰어난 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에 뛰어났냐면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고 나서 장량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량은 비록 군막 안에서 전략을 세웠지만 천리 바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내가 천하를 제패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을 줬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량인데 그는 정말로 전략을 잘 세운 자이다. 그 면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가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태공병서를 통해서 전략을 익히게 됐고 현장에서 잘 활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조고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천하가 어지러워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제왕의 후손을 찾아서 제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장안을 먼저 점령하면 그 사람에게 관중왕의 자기를 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안지를 통해서 또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항우와 유방군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군에 속했던 사람이 장량인데요. 장량은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 관문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요. 항우는 가는 데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함국관에서 상당히 여러 나라를 소비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유방군이 먼저 진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유방이 끌고 간 군대들은 시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안의 그 화려한 궁궐을 보고 수많은 보물과 미인들을 보고는 속말로 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와, 드디어 우리 세상에 왔다.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장량이 유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면 주군의 군대로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유방이 한참 생각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막을 수가 없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이곳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관중왕 그런 자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제패하시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시면 도저히 얻을 수 없습니다. 항우가 왔을 때에 그가 주군을 죽이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 항우가 왔을 때 그가 주군을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소? 먼저 병사들을 안돈시키셔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서 모든 보물창고를 관동하게 하시고 미인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군께서는 패상으로 후퇴하셔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계시면서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불러서 법을 선포하십시오. 진나라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가혹한 법에 시달렸는데 이 법을 전부 폐한다고 하시고 간단한 3가지 사항만 법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실 겁니다. 사실 유방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미인들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았고요. 재물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았지만 그의 하나의 정말 대단한 점은 뭐냐면 그것을 참을 수 있었고 천하 제패를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폭군들과는 좀 달랐죠. 사실 버양 같은 역사학자는 유방을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 유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인내를 한다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것을 유도했던 사람이 바로 장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을 선포하면 되겠어? 장량이 이야기합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에 처한다. 도둑질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이 3가지면 족합니다. 장로들을 모아서 그 법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현명한 군주가 왔다. 저희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방은 아니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요. 항우 장군이 오면 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본인은 패상으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뒤늦게 격전을 치르고 온 항우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먼저 정보를 했단 말이냐? 내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보물도 손을 안 대고 미인도 손을 안 대고 본인은 패상으로 후퇴해서 유방이 무릎을 꿇고 항우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방은 그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항우보다 적게는 10살, 많게는 20살이나 많았습니다. 당시의 항우의 나이는 불과 24, 5이었는데 그 항우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정복을 했기 때문에 관중왕으로 봉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양보한 것이죠. 그래서 항우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항우의 모사인 범증이 이야기합니다. 저 유방을 처치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인내할 줄 아는 자는 무서운 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유방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우가 뭐 그럴 것까지 있어. 그렇지만 범증의 계책에 의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유명한 홍문연이라는 잔치인데요.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유방은 온갖 겸손한 자세를 계속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표현할 때요. 부인의 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로 어진 자는 결단 내릴 때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짜 어진 자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저 봐주는 거, 이거는 부인의 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범증은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우는 장군일망정 정치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의 어짐을 갖고 유방을 결국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때 칼춤을 추고 유방을 죽이는 사람을 막았던 사람이 번쾌입니다. 이 번쾌를 급히 불러들여서 유방의 목숨을 살려주게 하고 그리고 온갖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장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본인이 황제가 됐어야 되는데 황제가 되지 않고 본인은 서초 폐왕이 돼서 지금의 강소성 서주, 옛날엔 거기를 팽성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도읍을 하고 유방은 저 귀퉁이, 즉 관중에서도 귀퉁이에 있는 한중왕으로 봉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화가 났죠. 사실 본인이 관중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양보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격지로 보내니까 화가 나서 반란을 꾀하려고 그랬는데 장량이 말립니다. 지금 왕께서 서초 폐왕과 싸움하면 승산이 1도 없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한중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안에서 사천성으로 갈 때 한중을 거쳐가는데요. 계곡이 험합니다. 그래서 큰 길이 없고 계곡 사이에 이 나무로 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을 잔도라고 합니다. 거기로 모든 물자가 운송되는데요. 장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우가 대왕을 한중왕으로 봉한 것은 지금 대왕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이 잔도를 다 불태우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 않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도를 전부 불태웁니다. 그것을 본 항우는 유방이 천하제패 꿈이 없구나.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턱 놓고는 동쪽과 동북 쪽에 있는 반란 세력과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중 땅에서 약 6개월 이상 휴식을 취하고 나서 장량이 꾀를 내서 당시에 잘 사용되지 않던 옛 계곡길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관중 땅을 공격합니다. 진나라 말기의 명장, 그러면 장한이 있는데요. 이 장한이라는 사람은 장감으로도 불립니다. 이 장한이 항우의 명령에 의해서 초기에 잔도가 있던 계곡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회해서 장항군을 공격해서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관중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항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패왕, 저희는 관중 이외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패왕의 명령대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저희는 패왕을 도와서 패왕께서 전체를 제패하는 데 있어 더욱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리석은 항우는
그래, 니네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냐 이러고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방이 서초 패왕을 이기고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얽힌 장량의 전략,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량이 없었다면, 단순히 소하나 한신만 있었다면 절대로 유방은 천하를 제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량의 전략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